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MFN 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참 옛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 시민사회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이 원광대 이주창 교수님과 함께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만났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 뉴라이트 전국 연합 운동을 하면서 못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참 2년 참 모지네요. 뭐지죠? 벌써 13년 흘렀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주 대표님은 안 늙은 것 같아요. 나는 팍 늙어버렸어요. 뭐 폭삭. 늙어요. 저도 그때만 해도 참 굉장히 괜찮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뉴라이트 운동 2005년도 시작했는데 네네. 나라 꼴이 어찌 이거 더 망가진 것 같아요. 어찌 된 겁니까? 그렇죠. 이거 참. 예. 사실 그때도 이 너무 국가가 좌편향되는 글쎄,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했는데, 당시에 그 김진홍 목사님께서 예.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그 정말 깃발을 꽂으셔서 예. 상임의장, 대한민국의 상임의장, 상임의장. 예, 상임의장 하시죠. 대한민국에 70만이 모였어요. 그 조직은 대단했습니다. 그 조직은 앞으로도 못 만들 겁니다. 뭐만.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보다 지금 나라가 더 위기니. 이걸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도 지금 그 인연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저도 김진호 목사가 어느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뭐 둘의 말에 무슨 뭐 시체 가지고 어떻게 했다면 그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예.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 테이프, 김 목사님 테이프를 우연히 이제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지인한테서 들었는데 굉장히 박식하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그래서 박식하십니다. 제가 2005년도 한국 왔을 때 소원 중에 하나가 김준호 목사가 어떤 분인가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엉뚱한 생각이죠. 그랬는데 두세 달치 어딘지 주소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영애 교수 알죠? 한양대학 교수. 예, 이영애. 제 고대 동기예요.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뉴라이트 운동을 하는데 한번 저 일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원광대학에 있을 때인데. 예, 예. 그분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어요. 포럼하고 성남 포럼 예, 예. 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죠. 그 하시는 분이 누구냐? 김진호 목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창립을 할 때 소위 제가 한 1, 2년 동안에 미국에 있을 때 칼럼을 한 10편 모아가 책을 냈어요. 그 책 이름이 김정일의 대항마를 찾아라. 그 첫 1권이었습니다. 김정일의 대항마를 찾아라. 그것이 제가 2005년도 시민운동의 첫 발을 디디는 데뷔작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총 시리즈 9권 나왔거든요. 10권은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10번째 나왔는데 그걸 김 목사님한테 6월달에 드렸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뒤에. 그 책을 다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일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뉴라이트 운동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참 그때 열심히 했는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뉴라이트라는 게 뭐냐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수가 있는데 뉴라이트가 뭐냐, 뉴레프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라이트라는 것이 신우익운동 아닙니까? 신우익. 그러니까 우익운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원래 헌법에 있는 그 방공 노선, 북한 해방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북한을 퍼준다고 그걸 정상화시키고 또 이제 종교적 문제라든가 이 노조 문제가 심각해서 기업들이 기업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발돋하자는 그런 모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창설이 됐죠. 예. 뭐 주대표님 그때 어떻게 해서 계기가 된 거예요? 이제 뭐 같이 김진호 예.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에 예. 오랫동안 제가 그러셨군요. 하여튼 뭐 18년 정도. 교인들 그때 목사님. 교인들이 한 몇천 예. 명 됩니까? 그때만 해도 한 7천 명. 대형 교회네요. 목사님이 제가 모셨던 분이고 해서 자네 좀 밖에 나와서 뉴라이트 운동하는 데 좀 힘을 보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 거절하면 안 되죠.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죄예요, 죄. 그래가 제가 남편한테 성낙 받았습니까? 성낙을 받았죠. 그랬더니 아이고 뭐
목사님이 직접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아이고. 우리 부분 네. 나라가 이러니까 예. 우리 주 대표가 좀 그때는 집사지요 교회 예. 집사니까 주집사가 좀 예. 도와주게 예. 허가를 좀 해줘서 네. 뭐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뭐 두 말도 못하고 반대 못하죠. 아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바닥에 나온 그때 게 그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초대 그 조직위원장 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성 조직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분이 뭔데 저렇게 큰 감투를 쓰시는가 또 그렇게 좀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네. 생판 모르니까. 네. 예. 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랬는데 참 너무 아쉽게도 네. 우리 그 김진홍 목사님은 정치꾼도 아니고 또 뭐 시민운동 하신 분도 아니고 처음이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시니까. 시민운동 처음 하셨습니까? 김영호 목사님이? 전에는 뭐 대학 다닐 때 둘의 공동체. 좌파 둘, 성향이 예. 좀 있으셔. 또 청계천에서 고생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청계천에서 이제 고생하실 예. 때는 빈자들. 목사를 아. 목사 안수 받고 난 뒤고 예. 이분이 이제 학창 시절 때도 이분도 방골 기질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계명대학 철학하다 오셨죠. 예. 원래 교수가 되려 하다가 예. 목사로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분이 뭐 사실 NGO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전혀 그러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네요. 뉴라이트 그렇죠. 정리라 운동이. 뉴라이트 운동이 그분한테는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뭐 온전한 예. NGO 뭐 시민 운동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예. 이분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하도 나라가 완전히 예. 좌편향돼 예. 있으니까 일단 이거를 정권을 교체하는데 예. 이 오래 하셨죠. 올인을 하시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 목적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 사이가 2년이 골든 타임 아닙니까? 제가 부산까지 갔습니다. 부산에 거기서 참사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국가보안법 해체하라 쌀 달라 할 때 해운대 그 비치 호텔 가서 데모까지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난리가 났죠 그때. 예. 그랬는데 2005년부터 2007년이 뉴라이트 운동의 황금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일을 했죠. 특히 이제 교과서 문제였죠. 교과서 종교들 뭐 통일 종교죠. 교제학, 예, 국정교과서 그 문제, 예. 그리고 노동운동 노동운동. 이거 뭐 기자회견 또 재성호 교수가 그때 대변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재성호 교수가 재성호 교수, 예, 대변했죠. 예, 해서 이제 그리고 지금 뭐 문화일보에 있는 황성준 그거 비서했지 않습니까? 예. 그 상임의장 비서했고. 황성준 되고 뭐 그 당시에 지금 인물이 많았어요. 유석준, 이동호, 이동호, 유석준, 그리고 김광동. 김광동, 예. 뭐 지금 우파의 쟁쟁한 멤버라고 하지만 저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좀 이야기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뉴라이트 운동을 해서 사회 장애가 때를 진짜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단은 정권을 교체하자. 노무현 정부를 교체하자 해가지고 이제 교체를 하는 데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큰 역할을 했죠. 물줄기는 예, 물줄기 바꿨죠. 돌렸는데 예. 방향을 돌렸는데 예. 제가 이제 지금 뭐 목사님이 뭐 이 방송을 들으실지는 들으셔야죠. 모르겠지만 당연히 들으셔야죠. 저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미투입니다. 미투. 그게 미투입니다. 미투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정권 교체한 이후에 예. 이제 목사님께서 이 뒤에 예. 이 운동을 이어갈 예. 참 멤버들을 잘 구성을 해서 이걸 지금까지 이어왔으면 네. 엄청난 지금 뭐 좌파의 참여연대 저런 명함도 못 내지요. 그런데 그 활동한 사람들이 지금 다 글쎄, 그거하고 좀 연결돼서 그거 조금 전에 그게 너무 아쉬워. 그 조금 전에 그럼 정권 교체를 하는데 2007년에 한나라당이었죠 그때 한나라당 그죠? 아니 한나라당 아니죠. 새누리당 아니 아닙니까? 2007년에 한나라당입니다. 그래요? 새누리당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표가 바꿨지 않습니까? 2010년, 21년에 그런데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과 박근혜의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렇죠. 치열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뉴라이트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박이냐 이냐 해가지고 분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날 겁니다. 그랬는데 저야 뭐. 이제 우리 대세는 그래도 남자를 좀 또 성차별해가 또 문제가 되니까 이명박 후보로 많이 쏠렸어요. 그때 이제 시장을 했었고 그 청계천은 뭐 이거 버스 노선 해가지고 했죠.
그분이 시장으로서는 인기가 많았어요. 예, 예, 그래 고속도로 해가지고 1차선으로 해가지고 가게 근데 교통 체증하는 거 그런 거 저런 거 했는데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지금 전 대통령 지금 깜방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 조금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이 지지한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이 깜방이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좀 지나보면은 제가 2007년에 11월 달인가 네네. 대선 당선될 전으로 해가지고 원광대에 왔었어요. 경상대 학생회 초대를 받아가지고 네. 학생회관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한 90분 했어요. 80분 내지 90분. 이명박 그때 대통령. 처음 그때 만났죠. 후보죠. 후보지. 그때 처음 네. 뵀는데 예. 그때 이제 한 90분, 90분 동안 이야기한 거를 제가 이제 칼럼에 썼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거의 다 청소년 일자리, 그 다음에 4대강, 예.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이 포항에 있을 때 집이 찌르지 가난했어요. 그런데 요거에 앞에 풀빵 장사하는데 창피해가지고 부 일하다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풀빵 장사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고생 찌들은 학자금 없어가지고 야간 학교 때려치웠다가 선생님이 야간으로 가라 했다가 청계천에서 노동하면서 학비 벌었던 이야기만 해서 자신 고생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뭐 옛날에는 뭐 그거 보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인에서 비즈니스에서 폴리티션 됐거든. 정치인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신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세계 역사상 제가 역사학자 아닙니까? 역사를 보면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끝이 안 좋아요. 왜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오래 한 사람들은 예. 모든 고객을 만족시켜줘야 되거든요. 좌든 우든. 일단 자기 물건을 팔아줘야 됩니다. 레프트든 라이트든지. 그렇죠. 그러면 자기 속내를 감추고 비위를 맞춰줘야 돼요. 비위를. 그런 습관이 배이고 좌우 개념이 이데올로기보다는 비즈니스, 마니, 이해관계 굉장히 이 습관이 그렇답니다. 이해관계하고 마니하고 이제 이 고객에게 아부하는 그런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역사 보면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 돈도 많이 벌었고 후보 때 유명한 거 알죠? 상무장관도 하고 비즈니스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상무장관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1929년 대공황을 맞아가지고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 장사꾼 출신들이 정치인에서 처음엔 잘 나가는데 뭐 나중에는 끝이 안 좋아요. 참 그런 케이스도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깜방에서 무슨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참 굉장히 그 뉴라이트 운동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왜 2008년 우리가 저희들은 사실 그 뭐 대통령이 시켜줘도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이런 그렇죠. 성향이 예. 아니었고 무조건 이 대통령이 정권만 바뀌면 예. 천국이 온다, 뭔가 유토피아가 온다 생각했죠. 그렇죠. 유토피아가 오면 잘해줄 줄 알았죠. 그냥 잘 살면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가서 자리를 달라고 그랬나 뭐를 해달라고 그랬나 사실 뭐 전혀 그런 거하고는 참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야기 한번 해줄까요? 28년 2008년도 2월 달인가 중도 실용주의를 캐치프레이즈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실망을 해가지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은 동아대학 사회학과 출신인데 고려대학 출신 알죠? 그 박아무개 지금 교수로 있는 사람 지금 예. 조선 TV에 나오지 않았어요? 19 채널에 예. 박영준 교수 박영준. 예. 그분이 이렇게 TV 나오는데 얼굴은 좀 잘생기고 안경 꼈는데 부드럽게 그 유권자들을 국민들을 이렇게 어필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중도 실용주의 선전하는 거. 네. 그런데 중도 실용주의가 국민들이 볼 때 참 그럴듯하다. 좌우익 싸움 하지 말고 좌우 양날개 전선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가자. 그런 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네. 광우병 사태 터진 거 알죠? 그렇죠. 석 달 동안에. 그러다가 아이쿠 이게 뭐냐 하다가 이거 대한민국에도 좌우가 있네 이래 된 겁니다. 이거 실용주의 갖고는 안 되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말입니다.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초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에. 그래서 제가 저거 시계 하나 뒀습니다. 시계 하나 뒀는데 그 앞에는 이명박 대통령, 뒤에는 김여사라가 이런 거 다 있어요. 시계인데 그 회를 먹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밥 먹기 전에 20분 동안을 한 5분, 10분 할 거를 20분 동안에 자기가 광우병 사태로 고생한 그거를 수레를 했어요. 밥 먹기 전에. 근데
그 산해진미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분의 고통을 들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냐면 광주에 사는 국민학교 학생이 청와대에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광우병이 겁이 나서 소고기 알죠? 반찬. 소고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그 학생이. 그래서 대통령이 좀 어떻게 했으면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대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한계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러면은 자기가 이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과단한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탄을 들어서 한탄을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왜 하지 말아요. 그 쓰레기 청소 누가 합니까? 쓰레기 청소를. 예?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방망이 처벌한 거 아시죠? 손방망이. 그 사람이 다 일어났잖아요, 지금. 2008년에 광우병 사태가 지금 촛불로 번진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이미 이명박 정부의 깐을 본 거예요. 깐보요. 아, 이거 흔들면 되겠구나. 그 촛불이 네. 저 정권 말기였으면요 탄핵이든지 넘어갔을 겁니다. 지금처럼 언론 선동하면은 언론은 일주일 선동하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거 버틴 겁니다.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억지로 버틴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참 무슨 생각할까요? 문재인 정권도 문제가 많은. 아이고 보통 문제 아니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전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네. 혹독하게 하여튼 뭐 잡들이 이 잡듯이 예, 이 잡듯이 잡아가지고 이건 전대후무한 일입니다. 이건 이건 뭐. 전대후무한 일입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예. 이명박 대통령을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저 북한의 인민군이나 하는 놈들이 하는 거지. 아니, 주 대표님, 예. 지금 감방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가 통치 기간 중에 예. 참 많은 착오를 일으켰다 하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8월 이후로 돼가지고 진정됐지 않습니까? 예, 예. 진정되고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분이 국정원장이 그 원세훈 씨 알죠? 예, 원세훈. 원세훈. 국장을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촛불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해가 선동하는 세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했던가 봐요. 네. 북한에 뭐 댓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역대 국정원장 중에서 예. 원세훈만한 분이 없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깜빡한 거 알죠? 예, 예. 국정부장 과장급들, 처장급들 다 지금 들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네. 이제 뭐 적폐? 청산? 적폐는요. 남한에 쓰는 딕셔너리 없어요.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이북이 적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폐 청산 아니, 부르자지. 저런 적폐가 어디 있습니까? 3대가 독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건 놔두고 남한 사람들 적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적폐 청산 용어가 우리나라의 교육계, 지식계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어느 날 도깨비처럼 나타나는 게 적폐 청산입니다. 사람 중심도.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바로 저 미친 놈들이 아니 북한의 사람 중심이 사람 굶겨 죽여. 자 얼마나 이게 위장술입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예. 세 가지 문제 터졌습니다. 예, 예. 전 국정원장이 평양에 어떤 간 그 문제가 됐죠. 그렇죠. 그때 나무심으로 갔다 뭐 이래가지고 예. 궁지에 모는 적이 있었죠. 예. 김아무개 국정원장이요. 김아무개입니다. 예. 그런데 운동원이 부산 아닙니까? 출신입니다. 근데 그것도 위험해 됐죠. 지금 정부 같은 뭐예요? 그걸 왔다 갔다 했으면 검찰이 고발해가 조사를 더 확실히 해야 되죠. 그것도 놓쳤지요. 맞아요. 북한한테 비밀리에 이렇게 국법 어기고 북한 퍼준 거. 그 다음에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봉화말로 가가지고 사고 친 거 알죠? 맞아요. 우리 다 알죠. 아니, 그걸 처벌 못 했잖아요. NLL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 전 대통령 봉화말 자살 사건 터졌을 때, 그걸 덮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650만 불이 박연차 사건인데.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해야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못 했잖아요. 아니 죽었다고 덮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 국민들이 너무 언론이 모든 국민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지 그 않습니까?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봐준 거잖아요. 봐주는 거를 이 정권이 생각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네, 안 하죠. 그럼 650만 불에서 결국은 권장숙 여사라든가 그때 비서실장이었던 아무개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비서하고 권 여사를 네. 수사를 했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부인까지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돼. 천만 원이 난 지금 천만 원인가? 예. 650만 불하고 1000만 원하고 그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 저 노무현 대통령 아들 딸들이 미국 유학 중 아니었습니까? 돈을 박스에 넣어가지고 예. 저기 경기도인가 어디에 그걸 숨겨놨다가 다 들통이 났잖아요.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 그럼 봐주다 당했는 겁니까? 빠지다가 당한 거죠. 근데 아니 제가 조금 하면 청와대에서 20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네. 나는 성격이 모질지 못해가지고 모질지 못해서 남을 이렇게 못한다 그래요.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청와대는 와 갑니까? 여기서 뭐 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처럼 태평천국의 나라입니까? 맞아요. 시장으로 끝내야지요. 근데 제가 레코드 보니까 이명박 정치인 이명박은 2인자일 때 가장 행복해요. 2인자 일도 잘하고. 그럼 뭐냐면 정주영 밑에 현대건설, 현대건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2인자일 때 1인자의 오도를 받아가지고 일꾼으로서 중자사가 일할 때 그때가 좋았어.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인자 할 때.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기가 평생 타이틀은 일꾼 대통령입니다. 워킹 프레지던트 알죠? 맞아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7시에 일어납니다. 5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7시에 대통령 집무실에 갑니다. 자, 그러면 비서실 비서는 몇 시에 와야 됩니까? 그렇죠. 6시 반이라든가 7시까지 와야 되니까 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출산율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들이 6시 반, 7시에 새벽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중자 사자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과가 있었어야죠. 그거는 성과 있죠. 원전 UAE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원전 수출가 엄청난 거. 그러고 그 대박 터뜨렸죠. 예. 그다음에 4대강 운하. 4대강 운하. 지금 홍수 가뭄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언론이 와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미투 사건에 걸린 안희정 짓 알죠? 예.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 박근혜 정부한테 예. 후속 조치로 확실하게 4대강 사업을 정비해달라. 그런데 감사원에서 보고서가 바깥이. 아이고 참. 그래서 저 4대강 사업이 도로하면 탑을 행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돼버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4대강 사업이라든가 사대강에다가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에다가 그리고 이제 또 2008년인가 9년 우리 경제 위기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완전히 극복. 경제, 금융, 무역 관계는 금융, 무역 실적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이는 지금 다 경- 말아먹고 있잖아요. 경제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참 우리 이주찬 교수가 기가 막히네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13년 전 얘기인데요. 참 저랑 뉴라이트 운동을 하면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 시켜도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뭐 바라는 건 자리 아니죠. 달라 바라본 적도 없고 기대도 하지도 않고 우리는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세워서 국가를 바로 예. 세워주는 걸로 예.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했거든요. 그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그러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비례대표라든가 예. 국정에 예. 했느냐 그건 아니다. 예. 아닙니다. 근데 그 이제 중도 실형주의 해가지고 예, 예. 장차관이 나왔지 않습니까? 음. 이 사람 누구냐 이래 된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예. 인지도가 낮은 사람들, 예. 예. 공헌도 없는 사람들 정권에 예. 그런 것이 벌써 이 중도 실형주의 한계가 드러났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서 실패됐고 네네. 금강산에 박왕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박왕자 사건 이름도 좀 그 왕자 박왕자입니다. 왕자입니까? 향자입니까? 박왕자 이름도 좀 뭐한데 남자 이름인데 금강산에서 박왕자 사건이 터졌을 때 조치도 흐리멍텅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그냥 폭격을 해야 개성공단 되는. 그 문제가 있었고 왜 저 연평도 사건 천안 천안은 연평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문 닫아야 돼요 그때. 그때에 천안 사건 터졌을 때 예. 개성공단을 문 닫았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조치를 못했죠. 그 다음에 연평도 사건 터졌습니다. 폭격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볼 때 이 대통령이 이거 장사만 이거 돈만 많이 벌어오지 국민을 안보에 대해서는 이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병력 이분이 계속 따라다니는 병력 의혹이에요. 병력 의혹. 군대를 안 갔지 않습니까? 군대를 안 가니까 군에 대해서 모른다.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국가의 적에 대해서 우유부단하고 봐주다가 결국은 많이 어버버버 하다가 뭐예요?
중도 실형 당신이 꼬람차가 지금 이분이 지금 완전히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구속시킨 사람을 구속 못 시키니까 맞아요. 당신 당하는 게 그게 정치예요. 그 이게 비즈니스만 한 사람들이 정치판에 잔혹한 걸 몰라요. 예? 시장으로 끝내야 될 뿐인데 참 안타까워요. 시장으로 끝내야 될 뿐인데. 그래. 저는 이분은 시장으로 끝냈으면 행복할 사람이에요. 좀 안 된 말입니다만. 예. 자, 또 이야기 좀 더 합시다. 그때 그래도 우리가 보람 있었던 일이 뭐냐면요. 예. 뉴라이트에서 지금 우리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입니다. 그렇죠. 근데 뉴라이트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뉴라이트에서 이제 그 국정교과서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이 뉴라이트 문제에 그 학교 책 때문에 금전 교과서냐 뭐 이런 교과서 문제에 뭐 그렇죠. 뭐 일본의 그 뭐지 정신대 문제 이런 거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때 이거 가지고도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이걸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그때 민노총에 아주 있었던 사람도 지금 죽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그분 있었죠. 죽었죠. 민노총에 있었던 사람이 그분도 죽고 또 교과서 문제, 전교조 문제 그리고 그때는 일단은 자경화 정책을 대북 유화 정책으로 이거를 바꾸는데 큰 기여했죠. 큰 기여는 했습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북한의 단돈 $1,000원도 안 줬죠. 그거 잘하신 거죠. 너무 잘한 거죠. 그 효과가 지금까지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이어받아서 개성공단을 그렇죠. 더 강하게 나오죠. 더 강하게 나왔죠. 더 강하게 나오다 보니 북한이 지금 완전히 지금 그것도 반발이시죠. 굉장히 지금 아사 직전에 와 있는데 그래도 이 김정은이라든가 이 북한의 이놈들을 추종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좌파 세력들과 그러니까 쓰레기 청소를 보내세요. 쓰레기를 확실히 대가죠. 쓰레기 청소를 못한 확실한 대가입니다. 확실한 대가라고 저도 보는데 이 교수 맞습니까? 글쎄 그거 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도로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못한 거를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이런 거를 금강산 관광은 폐쇄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겁니까?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이 했죠. 학고? 박왕자. 박왕자 사건으로 금강산 이후부터 폐쇄했고, 개성공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고. 하셨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는 남북 적십자 회담도 다 막았죠. 그러니까 두 분이 하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아쉬운 게 국내 종북 세력들 이걸 정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당신이 국정원에 맡겼거든요. 근데 이게 국정원 종북 세력 문제는 정치 문제 아닙니까? 정치 문제고 법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두 대통령이 사법부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해서 법적으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뉴라이트 전국연합 중에서 재성호 교수, 중앙대학에 있는 재성호 교수님이 북한 인권 대사로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뉴라이트 계열의 신조 씨가 이제 비례대표제로 한번 간 적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가 우리한테 좀 선물하기 어렵고, 하나의 그런 걸 했죠.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지 몰랐어요. 아니 그리고 고려대학 출신들이 고려대학이 단계가 세거든요. 고대 출신들 누구 하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 살려내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어마하죠. 이명박 MB 살려내라고 인시 한 사람도 없는 게 그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고대 나왔습니다만은 참 참담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는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지만 지금 한간에 저는 어차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다 거쳤잖아요. 우리 다 거쳤죠. 다 거쳤죠. 거치는데 이제 그 두 분의 그 지도자의 통찰력을 보면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제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정권에 이제
정책을 행사할 때에 예.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다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박근혜 이후에 다음 정부는 자기가 세운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건 어느 간담회인가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글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멤버들 예. 이재호, 예. 친이계. 예. 친이계 이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일반 국민들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거를 짚어 올라가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 선거 공판 날 예. 여기에 예. 거의 10,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오휴. 10,000명이 넘지요. 예. 그리고 3월 1일 날 그 3.1절 기념식에 예. 150만이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다 저도 모이고 갔죠. 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쳤거든요. 굉장했죠 그때 3월 1일 날. 굉장했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저렇게 가는데도 사실 저는 뭐 정치 그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가서 정말 피켓을 들고 싶었는데 참 못 간 건 아쉽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됐든 국민에게 홀대를 받고 있지 그게 않습니까? 지금 예. 그 지도자의 덕이거든요. 비루투스, 덕인덕이라 그러는데 예.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폴리티션의 한계라는 거는 이 돈을 좀 많이 만지면 그만큼 베풀이 되는데 옛날에 풀빵 장사하다가 그거 모은 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으는 거는 규제가 되는데 복지, 사회복지처럼 이렇게 퍼주는 거는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안 돼요. 이게서 이제 부자인데 부자가 짠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교수님 나는 없는데도 이렇게 파날라.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정리를 하다 보면 네. 지금 저 이명박 박근혜 리더십에 이 왜 정권을 뺏겼냐 할 때 제가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친박계와 친이계의 쟁탈, 권력 쟁탈전 이게 여기서 망친 겁니다. 여기서 서로가 망친 겁니다. 적당해야 되거든요. 이 싸움이라는 것이 이 대원군 민비 알지 않습니까? 나라 망치고 이 식으로 된 거예요. 이 식으로 공천 문제까지. 뭐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김진원 목사 말씀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데 2008년 광우병 사태 터지고 나서 우리 뉴라이트 정문연합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따리 짐 보따리 목사님은 교인들이 돌아오라 김 목사님 돌아오라 소련 토로처럼 컴백도 쳤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된 거는 내일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던지 그런가 봐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돌아오라 그러고 짐은 싸죠. 그러다 이게 2008년 광우병 사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 문제라든가 이런 소득 문제가 느슨하게 돼가지고 제가 그 사무실 갔는데 일손을 놓고 있어요. 사무실 직원들이. 제가 그 있었기 때문에 뭐 산정인입니다. 제가 누라이트 산정인이고 참 아쉽네요. 시민운동에 어떻게 됐든 13년 동안 나름대로 참여연대 박원순이 만든 참여연대 보세요. 네. 정권 바뀌면 또 그거 저 사표 냅니까? 끝까지 이어가죠. 지금 참여연대 다 들어간 거 알죠? 맞아요. 예? 우리가 이 조약들한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그런데 제가 김진영 목사님한테 참 아쉬운 거는 네. 왜 이 누라이트 운동의 이 조직을 인수인계 제대로라도 좀 해놓으시고 교회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냥 막 정권 바뀐 걸로 자기 임무는 완수했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다 보니까 그게 그 누라이트에서 제가 남아서요 진짜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게요. 사회 학자들하고 네. 성직자 간의 차이가 한계예요. 맞습니다. 그게 목사님 한계예요. 예. 목사님의 주 임무는 설교하고 교인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쳐다보고 교인들 관리하는 건데 이 사회구제, 사회계획은 부차적인 거죠. 세컨더리, 부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이 청소 끝났다, 이거 다시 원래 돌아간다 이 생각하고 교인들이 많을수록요 짐이 무거워요. 그건 교인들이 얼마 안 되는 뭐 100명, 200명 되는 게는 이 교회 문 닫아도 뭐 어떻게 되지 이리 싶지만 교인들이 뭐 5,000명, 10,000명 되면 그것도 재산이고 그것도 권력입니다. 근데 이것도 많아지면 짐이 무거워져요.
그러면 이게 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물욕은 아닌데 이게 또 대단한 감투이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게 되고 집착을 가지게 되고 이 교회도 대단한 어떤 재물은 아니지만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한테 아쉬움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어쩌합니까? 다 할 얘기가 참 흘러간 물이 되는데 많은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도 없고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에 예, 발긴 명단에 예, 김진홍 목사님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상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거기에 원로 명단에 발기인으로 원로 명단에 예. 김진홍 목사님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뭔가 좀 일을 하실란지 아니면 그냥 이름 맞는지 아니요, 알 수가 이 없어요. 정도 나라가 위기인데 예.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예, 제가 아까 긴급 또 방송을 했는데 예. 미국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진행됐어요. 아 그래요? 지금 심각해요. 음. 그런데다가 지금 그 볼턴하고 볼턴 예. 폼페이 강력 최강경파인데 초강경파. 강력한데 예. 이제는 이분들이 얘기가 뭐냐, 저리 국가안보회의를 할 정도면 뭐 시리아 문제 예. 이거 갖고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병력도 그 사람들은 예. 군사 옵션까지도 물론이죠. 준비 다 됐다고 지금 얘기를 물론이죠. 하고 물론이죠. 있거든요. 이런 물론이죠. 마당에 지금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하는 건 난 시기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CNN 보니까 어제 예. 저 24시간 48시간 내에 시라크 이 군사 문제 관한성을 어떤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리아 문제 병력 미군 병력은 북한 문제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서 병력을 빼면 이거 저 한반도로 이동하거든요. 들어오는 거죠. 하와이 쪽으로 안 갑니다. 이거 집중하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아유, 그럼요. 그러다가 볼턴 있죠. 또 초강력패 되는데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린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국민이다 쉽지 않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미국에다 저는 쉽지 않을 것 오늘도 같아요. 문재인 정권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예. 지금 김정은이는 시간 벌기지. 시간 벌기죠. 연장전입니다. 아 이거 속으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뭐 평화라 그래갖고 우리나라 예술단이 북한에 갔는데 그 쇼예요. 어느 정도냐 쇼예요. 완전 100% 쇼입니다. 쇼예요.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아닐 거라고 봐요. 아니죠.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죠. 알고 하는 국민 속이는 거예요. 우리 국민 속이는 겁니다. 예. 지금 100%. 속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자 그러면 예. 우리가 뉴라이트의 그 교훈은 이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결론은 우리끼리 한번 내려보면요. 예. 이 시민운동은 예. 정권이 교체된다 안 된다 여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우리가 뭐 감투로 생각했습니까? 뭘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달라는 건 아니지만 예? 전 너무 억울해요. 그건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든지 그 한 10년을 해야 돼요. 시민운동을 10년을 해야 되고 다른 독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정도 시민운동 하면 네. 거기에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을 한다 그래요. 10년 시민운동. 그거보다 예. 사회를 잘 아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기감을 삼아야 되고 예,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우파의 시민운동의 그 뿌리가 좌익보다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익운동한 사람이 우익운동에 와가지고 씨를 뿌리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앞장서서 대장 되려는 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놀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좌파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더 솔직하게 그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거를 자세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동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옛날에 그 학생운동 연세대 학생운동 시절에 예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거를 소소하게 이야기해 주고 확실하게 전화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막연하게 전화했다 각서 썼다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임종석이 예, 임종석도 저도 안 했잖아요. 전황을 안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우리 안 했다고 보죠. 안 했다고 보죠. 예. 안 했는데 비서실장 안치는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산당이 40년대 50년대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미국 공산당 40년대 50년대 50년대 완전 우리나라 지금하고 같다고. 메카지 선풍으로 이제 박살났는데 그 전까지 2차 대전 때 하고 냉전 한국 전쟁 그 직전에는 아주 기세등등하고 완장 차고 다녔어요. 미국 공산당들이.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휘테크 챔버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인데 하여튼 어떤 문제로 전향을 했어요. 전향을 했는데 상당한 많은 책을 썼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에 누구누구 만나고 해가지고 자세하게 그걸 적어놨어요. 공산주의 계보를. 그리고 그 책을 보고 FBI가 싹싹 색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메카시 알죠? 미 국무부에 200여 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 섰었는데, 그래서 60년대 70년대 하면서 메카시 선풍기를 해가지고 이거 거짓말했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 공산당하고 소련의 코민테른하고 왔다 갔다 한 문서가 이 파일이 있었는데 암호까지 있어요. 암호가 있었는데 거기에 베로나 파일이라 해가지고 미 그 첩보부가 그걸 다 해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소련 첩자들이 다 드러났어요. 색출됐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메카시가 국무부에 200여 명이 있던 거는 약간 과장이다. 근데 없었던 거 아니다. 근데 지금 나타난 거는 벌써 50몇 명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미 행정부에 일했었다. 그런데 메카시 선풍으로 그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는 사회적인 틀을 분위기를 마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 대표님, 지금 이석기 통진당이 지금 위헌 판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통진당원들 지금 간판 바꿔가지고 정치하고 있는 거 알죠? 그렇죠. 지금 그 세력이 엄청나요. 이번에 촛불 세력이 글쎄 그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게 거의 그 차이가 그건데 근데 이제 우리도 분명히 뭔가가 계기가 이게 안 돼 이래갖고는 안 돼 이게. 계기가 있어야 예. 되는데 사실 누라이트가 어떻게 됐든 우파의 예. 이 시민 운동으로서 참 계보다운 계보였는데 이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나마 유일하게 제가 누라이트 운동하고 이주천 교수도 같이 하고 뭐 유석준이라든가 지금 뭐 이동호 또 김강동. 대동호, 김항동 뭐 예. 다 우리 누라이트 멤버였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교육감 남은 교육감 저기 두영택 씨. 교육감. 예. 근데 참 그 중에 유일하게 여성은 제가 홀로죠. 홀로 예. 남아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지금 나라가 이 위기이기 때문에 아니 보통 이게 아니죠. 보통 이 위기는요. 예. 제가 그 말씀드리면 예. 6.25 때 예. 북한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박살내려고 예. 무력으로 남침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체제를 변형입니다. 지금은 내부에서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뭡니까? 체제 변형을 바꾸는 거 알죠? 맞아요. 많은 국민들 모르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이 교수님 뭐 이렇게 누라이트에 못한 얘기가 참 많고 김진홍 목사님이 뭐 언제 만납시다. 만나뵙시다. 한번 만나 뵐 기회가 안 오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대안을 마련하면서 저런 참여연대 같이 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좌익단체들 시민운동은 대기업체 약점을 물어 뜯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많아요. 물어 뜯어가지고 약점을 이제 돈을 후계자 구도 뭐 돈 주식에서 편법 증여 예. 그런 식으로 변호사 쪽으로 해가지고 그 정보를 줘가지고 국가에서 뜯어먹는 거죠. 이사다 뭐다 해가지고 그렇게 백화점이다 해가지고 이 상속 문제 편법 세금 포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용케 그 약점을 알아가지고 기업의 또 환경 문제 맞아요. 그래서 반협박식으로 해가지고 노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자금을 모아가지고 굴렸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줄 기업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 생각 같은서는 회원들의 그 십시일반으로 정부적으로 했던 회원제 있지 않습니까? 회원제. 회원제로 해서 일단 재정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국 조정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조정망. 이거 뉴라이트 운동이 유일하게 맞아요. 전국 조정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70만이었어. 70만.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하고 제주도 가면요, 이 헌법이 개헌이 어찌 되는지 잘 몰라요 지금. 방송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다 맡고 있으니까. 완전히 맡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SNS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기존 방송 말고 그런 방송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는 개미군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어쩌면 완전 역전이 돼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죽기 전까지 죽자 사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 나라를 어찌합니까? 이거 제가 아는 사람 이민 가겠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외여행 많아요. 혹시나 어디 가서 이민 어디 좋은 데 있는가 싶어서. 우리 나이 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나는 여기서 죽을랍니다. 나도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이런 걸 죄가 못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주 대표님 칭찬 아니고 진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태극기 집회에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 탄핵 정국에서 예. 교훈이 언론이거든요. 언론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대가 엄마 방송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언론 때문에 이걸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참 높이 평가합니다. 예. 눈물이 나요, 참.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저한테 탄압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뭐 겪고 있고 집에 네. 뭐 하여튼 뭐 이 서류가요 이만큼씩 와가지고 하여튼 뭐 저희 남편 회사서부터 저희 아들 뭐 샅샅이 지금 다 지금 뒤졌거든요. 정치라는 게 예. 대원군도 10년 전 공불 10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공불 예. 10년 대원군이가 예. 근데 좀 물러갔는데 이 민심하고 예. 하늘을 역사의 신을 거역하면요 맞아요. 오래 못 가요. 맞아요. 우리 가서 용기를 냅시다. 네. 용기를 냅시다. 하여튼 오늘 이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2005년도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창립하면서 참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탄생을 시켰는데요. 참 저가 할 말이 너무나 많고 아쉬움이 너무 많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말 할 말 많죠? 너무 많습니다. 서운한 것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무슨 뭐 권력이라든가 무슨 이걸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운동에 뛰어든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기독교 신자고 권사로서 오로지 이 자유대한민국이 올바로 가고 또 이 국가가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는 오직 그 일념으로 지금까지 이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주천 교수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참 우리 대통령들이 저렇게 업고를 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마 지금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참 2007년에 만나 뵀는데 제가 그 비즈니스 폴리티션의 한계가 제가 우려를 했어요. 속으로는 역사하니까 예, 이거 역사를 하시죠. 예. 그래서 뭔가 깨름직했는데 결국 이렇게 터졌고 한데 지금은 아마 이제 한반도의 그 좌우익의 해방 전국의 대결이 이까지 온 거예요. 좌우익 대결이.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만 벌지 그런 심각성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당한 게 왜 당했냐 할 때 내부의 책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이념. 그렇지. 이념 문제인데 문제죠. 당신은 돈만 벌고 어떻게 이념과 사상 문제에 우리가 졌어요. 아니 그거를 무시했다가 대통령 되고 나서 심각성을 깨닫고 하다가 당신은 부드러운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쓰레기 청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당해가 국가를 위태롭게 한 죄는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죠. 눈물을 흘려도 지금 때가 늦었죠. 그렇죠. 아쉽죠. 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어차피 이제 시대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로운 각오로 힘을 내서 반드시 정의는 살아있고 하늘은 우리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게 모든 정책을 다 뒤엎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이 또 힘을 합쳐서 뭉쳐서 싸우면 좋은 또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힘을 냅시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악수로 냅시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라이트 운동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천 교수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정년퇴임 해가지고 엄마 방송 열심히 나와서 자주 우리 엄마 방송 시청자분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